안녕하세요. EBS 사회탐구 영역 대표 강사 박봄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겨울방학 대비해서 2028 수능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어서 이 토요일 정말 소중한 시간에 이 라이브를 찾아오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기특합니다. 저는 진짜 이름 박봄이고요. 오늘 저는요, 수능 통합사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내신만 이렇게 해오고 있고 수능 통합사회에 대해서는 좀 잘 몰라요. 그리고 2028 수능이 변화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2028 수능 체제에서 통합사회 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겨울방학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이야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들은 다 평가원에서 나온 자료들에 기반해서 설명할 거예요. 자, 보시면 이 2028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은 통합입니다. 그 전에 여러분의 선배들은 선택 과목 체제였죠. 그래서 선택 없이 모두 동일한 과목을 한다. 그리고 고등학교는 이미 문이과가 없어졌죠. 그래서 사회탐구, 통합사회, 통합과학 두 과목을 모두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지금 세 번째 보면 여기 있죠. 예. 그리고 상대평가 방식으로 치러지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국어 그리고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은 상대평가 방식을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이 나중에 받게 될 성적표 보면서 이 상대평가 방식이면 뭐가 다른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연계죠. 그렇죠? 여러분 아직 연계에 대해서 잘 모를 수가 있어. 연계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시험 볼 때 선생님이 여기서 비슷하게 낼게 하고서 뭔가 자료를 주실 수도 있을 거야. 그게 바로 연계입니다. 즉 수능은 EBS에서 나온 수능 특강 또는 수능 완성이라는 교재에서 50%에 해당하는 문제를 연계해서 출제하도록 되어 있고요. 내년에 이제 여러분이 고3 되는 시점에는 이 수능 특강 또는 수능 완성 교재가 나오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교재가 되겠죠. 자, 바로 이 방식입니다. 이렇게 많은 과목 중에서 두 과목을 선택했던 것이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 이렇게 보게 되는 거. 그리고 더 자세히 들어가서 살펴보면 2028 수능의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탐구 영역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전체적으로 선택이 없어지고 통합으로 간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가장 큰 변화는 어디에 있어? 탐구 영역에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 탐구 영역은요, 기존의 선택 과목일 때는 20문제였는데 25문제가 됐어. 5문항이 늘어났네요. 예. 그리고요, 시험 시간도 문항수가 늘어났으니까 기존에 30분 봤었는데 이제 40분으로 시험 시간도 늘어났습니다. 그리고요, 통합사회 그리고 통합과학, 통합사회가 내신 과목일 때 학교에서도 학력평가라는 걸 봤거든요. 그런데 이 학력평가를 가지고 정말 수능에 변별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우려야 걱정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변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학처럼 수학이 세 구간으로 배점이 되어 있죠. 이 탐구 영역 마찬가지로 세 구간 배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1.5점, 2점, 2.5점 문항으로 해서 모두 25문항이 출제된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이 앞으로 보실 이 통합사회 수능의 가장 큰 특징이고 2028 수능의 가장 큰 변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봐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2년 뒤고,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이제 2학년 학생들은 이제 내년에 보게 되겠죠. 자, 보면 다음과 같이 이게 평가원에서 보여주고 있는 수능 성적표 안입니다. 성적표 통지표 안인데 한국사하고 영어를 보세요. 보면 표준 점수랑 백분위가 없죠. 그렇죠? 그리고 등급만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영어를 예로 들어서 하면 90점 넘으면 몇 명이 되든 1등급이야. 그래서 이 수험생 중에 진짜 많은 학생들이 90점을 넘으면 그냥 다 1등급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국어, 수학, 그리고 탐구 영역과 같은 경우는 백분위도 표시되고 표준 점수도 표시됩니다. 등급하고 백분위가 연동돼서 작용이 돼요. 그래서 전체의 4% 안에 들면 1등급, 그리고 11% 안에 들면 2등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등급과 백분위가 연동돼서 나오게 되고 백분위를 대학에 반영하는 대표적인 대학, 서울대학교 뭐 그런다고. 예. 그 밖에 많은 학교들은 또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을 입시에 반영합니다.
근데 여러분 표준 점수는 잘 모르죠. 그렇죠? 우리가 탐구 영역에서 점수를 딱 받잖아요. 50점 만점이거든요. 그러면 이 50점 원점수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랑 과학 모두 43점을 받았어. 그러면 43점이라고 기록되지 않아요. 그럼 표준 점수가 뭐냐? 평균으로부터 떨어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회랑 과학을 다 43점 맞았는데 평균이 사회가 너무 어려가지고 평균이 저기 아래에 있어. 그러면 사회의 표준 점수가 훨씬 높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평가를 유지한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백분위랑 연동돼서 등급이 나오고 그리고 표준 점수까지 반영되는 거. 그래서 이 통합사회, 통합과학, 탐구 영역이 이 국수영과 비교해 봤을 때 엄청 중요한 과목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예비 고2가 되는 고1 학생들은 이미 내신으로 통합사회를 공부해 왔어요. 그리고 중3, 그래서 예비 고1이 되는 학생들은 이제 내신으로 내년에 통합사회를 만나게 될 거예요. 자, 통합사회 과목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 단원명을 보면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능 통합사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잖아. 자, 봐요. 통합사회는 1학기 때 배우는 통합사회 1, 원과목, 원, 1, 그리고 2, 두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이니까 사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운 사회 1, 2의 내용들이 거의 모두 담겨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통합사회 1의 단원명을 보면요. 1, 통합적 관점, 이거 소개하는 단원입니다. 그리고 2 보면 행복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윤리 파트입니다. 3 단원에 보세요. 자연환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뭐겠어요? 지리 파트겠지. 그치? 제목만 살짝 보자고. 통합사회 2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지금 고1 학생들 배우고 있죠. 그쵸? 인권보장과 헌법입니다. 정치, 법 파트가 되겠지. 그쵸? 그 다음에 3단원 보시면 시장, 경제하고 나와 있습니다. 경제 파트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전체 2권에서 사회의 모든 영역들이 정말 이렇게 넓게 광범위한 개념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능은 어디서 출제되냐? 바로 여기 2권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1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했어요. 그런데 2학년이 되면 이 통합사회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공백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3학년 때 다시 수능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학년 때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통합사회를 어떻게 계속 가지고 가고 단단히 대비해 놓느냐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이렇게 2권에서 통합사회 이제 수능 문제가 출제됩니다. 궁금하시죠? 어떻게 출제되는지 보겠습니다. 네. 자, 평가원에서는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통합사회 수능 문제는 다음과 같이 출제할 거야 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궁금하거든. 통합사회는 지금껏 수능 과목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새롭게 수능 과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도, 학부모들도, 그리고 교사들도 수능 문제 어떻게 출제될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 준 내용에 보면 자, 여기 2번째 줄부터 먼저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수능인 문항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유지되는 차원에서 문항의 형식과 틀을 그대로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행 수능 체제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 그대로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자료를 분석하고요, 추론하고요, 적용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보거나 혹은 내신 문제에서 단순 암기해서 풀이하는 방식의 문제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요. 자,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합사회이고요. 이 교과목 명도 통합사회예요. 그리고 2028 수능 체제의 가장 큰 변화는 통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능 문제는 막 지리, 윤리, 경제 이런 과목 간 통합 문제가 많이 출제될까요? 아니면 각 영역의 지리 유형, 윤리 유형, 아니면 정치와 법 유형 이렇게 각 영역의 특징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될까요? 어떤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 같아? 그쵸? 통합 문제가 많이 출제될 것 같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 두 유형의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하는 건 미리 말씀드렸어요. 여기도 써 있습니다. 자, 뭐라고 딱 써 있냐면 제 영역들의 유기적인 결합을 기본적인 방향으로 하겠다. 통합 문제가 많이 출제되려나 보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러나 현실은 아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래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각 영역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항도 출제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 파트에 아주 중요한 개념들 또는 지리 파트, 윤리 파트에 각 영역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항도 출제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걱정은 학생이나 또는 교사나 다 이 통합 문제가 어려우면 어떡하지? 통합 문제는 어떻게 출제될까? 이게 걱정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합 문제 예시 문항 보여드릴 건데요. 근데 사실은 통합 문제만큼 이 각 영역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항도 꽤 난이도 있게 출제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고1 학생들의 경우는 내신으로 배우면서 정말 광범위한 개념들을 배우면서 어떤 개념들은 굉장히 깊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깊이 있게, 왜냐하면 수능은 변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아주 높은 깊이 있는 이 각 영역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항도 꽤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자료는 뭐냐면 통합사회 수능 문제는 지금껏 기출이 없어 물론 있습니다. 내신일 때 고등학교 1학년 학력평가 기출문제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이 학교 수업을 받으면서 이 학력을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정도의 학력평가 문항으로는 수능 정도의 이 변별을 갖추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도대체 통합사회 수능 문항은 어떤 유형이지? 라고 하는 궁금증이 많으니까 올해 4월에요. 평가원에서 진짜 이렇게 낼 거야 라고 하면서 통합사회 수능 예시 문항을 발표했습니다. 모두 25문제. 진짜 수능처럼 딱 발표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관심 갖고 한번 풀어봐야 됐을 문제인데 사실 몰랐던 학생들도 많이 있죠. 제가 그 25문항을 어디에서 출제됐는지 어떤 식으로 출제됐는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자, 지금 이 내용입니다. 여기 통합사회 1권 5개 단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1권 5개 단원이 있고요. 각각의 이렇게 중단원들을 제가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딱 보세요. 어때? 그치, 1단원은 소개 단원이기 때문에 1단원에 해당되는 개념은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안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단원들 봐요. 진짜 골고루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완전 중요해. 여러분이 앞으로 통합사회를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에 있어서 이 점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단어는 되게 어려워. 제가 제 조카랑도 얘기했지만 경제 파트 나와서 너무 걱정이에요 라고 했지만 경제 파트가 어렵고 부담이 되는 그런 단원이라고 해서 경제 파트에서만 막 시험 문제 낼 수 없단 말이야. 모든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예, 2권입니다. 2권의 내용 요소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보여지고 그래서 실제 문항수도 25문제 가운데 14문항 정도, 14문항, 16문항 정도는 2권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권의 출제가 훨씬 더 많이 되었구나. 물론 이번 4월에 나왔던 예시문항에 한해서입니다. 근데 특징적인 거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 빈 단원이 없어요. 모든 중단원에서 골고루 출제하도록 되어 있구나.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중요한 건 각 단원, 명, 그리고 중단원, 거기서 중요한 핵심 개념들은 뭐지? 이걸 여러분 잡아두고 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겠지만 자, 이렇게요. 자,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이렇게 색칠된 부분들 있죠? 예,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있죠? 이 문항이 뭐냐면 통합형 문항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원에서 보여준 통합사회 수능 예시 문항을 보면 통합형 문항은 25문항 가운데서 6문항이었어요. 네, 이거보다 조금 더 많다고 계산할 수도 있고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가 걱정하기로는 통합을 지향하는 2028 수능이고 이게 통합사회니까 통합 문항이 엄청 많겠구나. 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했겠지만 현실은 통합형 문항이 적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각 영역의 특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문항이 지금까지는 더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통합형 문항이 점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여기 23번 문항 같은 경우에 보시면 1권에 있었던 3단원의 1 하고 그 다음에 2권에 있는 4단원의 중단원 3에 있는 개념들을 연결해서 낸 거예요. 따라서 1학기 때 배운 통합사의 1권하고 2학기 때 배운 통합사의 2권이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 하나의 내용인 것처럼 여러분 머릿속에 체계를 잡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문항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합형 문항은 어떻게 출제되는 거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통합형 문항을 출제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출제되는 형식들을 보면 지도 베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나라 지도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의료급여제도라고 되어 있어. 사회문화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 사회문화라고 하는 과목이라면 얘를 단독으로 낼 거야. 그런데 선지에 보면 얘 물어보는 건 리을선지 하나. 리을선지 하나고요. 예, 공공구조에 해당하며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그런데 디귿선지는 뭐냐면 인간의 기본적 필요 충족을 분배적 정의의 기준으로 했다. 정의? 윤리 파트입니다. 그리고 기역, 니은에 보면 수구권자 비율이 광역시는 요거 읽는 겁니다. 한국지리에서 우리 지도 봤던 것처럼 읽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형 문제를 딱 보니까 어때? 뭔가 주제가 있긴 하지만 선지들을 뭔가 물리적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배치해 놓은 느낌? 네, 하나 더 봐보도록 할게요. 자, 이겁니다. 이제 역사하고 같이 통합된 문제예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통합사회 공부하거나 중학교 때도 봤을 수 있어.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국 지도를 봤을 때 동북 쪽에 있는 지린성, 랴오닝성 이런 쪽에 거기 역사를, 즉 우리의 발해, 고조선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인 것처럼 왜곡한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쵸? 자, 보시면 이게 역사 파트입니다. 그런데 선지 한번 쭉 봐봐. 선지를 보면 딱 어떻게 나와 있냐면 디귿선지에 보세요. 냉대기후가 나타난다. 이런 식으로. 한편 보면 대비할 수 있을 것도 같네. 통합형 문제가 저렇구나. 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짐작이 되시죠. 여러분들이 이 통합을 지향하는 수능이라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도 파악 안 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래야 대비할 수 있는 거잖아. 물론 이번 10월에 나온, 이게 지금 문항을 다 풀어볼 수 없으니까 이렇게 딱 보자면 이번 10월에 나온 학력평가에서는 이 통합의 수준이 조금 더 이렇게 막 정교해진 그런 느낌이 듭니다. 왜냐하면 선지를 봐도 이 몇 개의 단원을 막 유기적으로 조금 더 연결해 놓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기존의 예시 문항을 보면 이게 선지가 그냥 딱딱딱 배열됐구나. 지리선지, 역사선지 이렇게 배열됐구나 라고 하는 차원에서 조금 더 깊어진 형태로 변한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본론이 되는 거지. 어떻게 공부할까? 정말 중요합니다. 왜? 고등학교 특히 2학년이 되는 예비 고2 학생들에게는 너무 중요한 거야. 통합사회 과목이 없어, 이제 2학년 때. 근데 2학년 내내 얘를 그냥 손 놔두고 있다가 3학년 때 새로운 거 다시 시작하지. 그러기엔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지금 이 고등학교 2학년 시기, 이제 앞으로 이 시기에 통합사회를 어떻게 같이 손잡고 얘를 데려갈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단원 체계를 잡고요. 왜? 모든 단원에서 골고루 출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 과목으로 1년에 걸쳐서 배웠어. 그러니까 앞부분은 잊어버릴 수도 있고 간혹 어떤 개념들이 떠오를 수도 있지만 얘가 막 흩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겨울방학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단원별로 체계를 잡고 개념어가 엄청 많잖아요. 앞에도 지금 살짝 봤지만 의료, 급여, 분배적 정의 기억나요? 배웠는데. 냉대기후 이런 개념어들이 있습니다. 이 개념어들을 정확하게 학습해야 된다는 거 너무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수능형을 유지하겠다. 기존의 수능 방식으로 출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 암기해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 사례로서 이해해야지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자료를 분석하는 힘을 기르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자료 분석도 써두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통합사회 기출문제가 많이 없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고등학교 2학년이 되고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순간 그 사이에 엄청 많이 쌓여 있어요. 자, 여러분 2025 5월 학력평가부터 시작해서 지금 고1 학생들 그때부터 이제 수능형 통합사회 문제 유형과 흡사한 그런 문제 유형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벌써
5월에 시험 봤어요. 6월에 시험 봤어요. 또 9월에 시험 봤어요. 10월에 시험 봤어요. 네, 벌써 4번 100문제가 있고요. 평가원 예시 문항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 되면 3월부터 당장 통합사회 수능 모의고사를 보게 됩니다. 이게 뭐 쌓여가요. 얘네들을 진짜 소중하게 보면서 분석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개념을 잘 알고 있는지 점검하면서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 겨울방학 때 해야 될 건 단원 체계 잡고 그리고 개념어를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시기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겨울이죠. 그렇죠? 사실 이 겨울이 다가오면 예비 고3, 그래서 수능 대비 이러한 설명회들을 많이 하는데 2028 수능 체제가 바뀌다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학생들에게도 이런 정보 제공의 시간이 주어지는 거예요. 특히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되는 학생들에게 이번 겨울방학 때 진짜 통합사회를 제대로 한번 밀도 있게 제대로 쫙 단기간에 한 달, 2달의 시간 동안 밀도 있게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즉 기본 개념을 다시 보는 거지. 1년 동안 쭉 늘려져서 봐왔던 것을 다시 한번 체계 잡고 확실하게 공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신 개념 정리에 체계 잡는 시간. 정말 더 추천하는 것은 여기에 그 개념 정리 체계 잡았으면 문제 유형에 적용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5월에, 6월에, 9월에, 10월에 봤던 그 문제들에 적용하는 것까지 해두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네. 물론 평가원이 4월에 제공한 예시 문항은 만만치는 않아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보는 것, 그게 최우선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학년 때 통합사회 없잖아.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한번 개념 정리하면 그게 내년 이제 고3이 되기 전 여기 2026 겨울 이때까지 남아 있을까요?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자, 겨울에 반드시 개념 정리하시고요.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모의고사 봅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2학년 통합사회 수능 모의고사 봅니다. 그때 진짜 시험처럼 진지하게 보고 그리고 확실히 분석하고 복습해 놓고 이게 거의 매달 시험이 치러지니까 그렇게 1학기를 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통합사회 계속 가지고 가고 내가 잘 기억하고 있는지 점검해 가다가 자, 이제 여름방학이 됩니다. 여름방학이 되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그동안 수능 모의고사, 2학년 때 모의고사 본 것들에 잘 적용했고 그리고 그랬다면 수능형 문제, EBS에 수능 스타트라고 하는 진짜 좋은 교재도 있고요. 이런 수능형 문제에 적용하는 연습을 하시고 그게 아니라 겨울방학 때 개념 정리 한번 했는데 아직은 미비한 것 같아 라고 하면 이 여름방학 때 개념 2회 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특히 예비 고2 학생들이 고등학교 2학년 통합사회가 학교에서 과목으로 없는 기간 동안 어떻게 가져가냐? 방학을 중심으로 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잡아두고 모의고사 때마다 진짜 수능을 보듯이 진지하게 보는 것 완전히 추천합니다. 그리고 나면 금방 이제 겨울이 돼서 여러분이 이제 고3이 되는 시점이 오고 그때는 더 정말 많은 이런 설명회들을 그리고 정보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합니다. 이번 겨울방학 동안에는요, 개념 1회독 하는 겁니다. 가능하다면 최신 기출까지 적용해주면 좋아요. 여러분이 봤던 거 그리고 평가원 예시 문항까지 적용해주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개념 혼자 어떻게 정리해요? 자, EBS에서는요. 그 어디보다 빠르게 2028 수능을 대비하는 개념 강의가 12월 2일 날 오픈합니다. 그래서 통합사회 당장 시험 보지 않고 2028 수능에서 시작하는데 1년 일찍 그리고 특히 이 공백기가 있을 예비 고2 학생들을 위해서 이 통합사회 개념 강의를 오픈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혹시 중학교 3학년이고 예비 고1 될 학생들에게는요, EBS에서는 이 통합사회와 관련된 커리큘럼이 쭉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고등 예비과정 통합사회입니다. 그래서 중3 학생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중3 학생들도 이 개념 완성, 이 기본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서고 기본 개념 확인할 수 있는 이 난도가 조절된 문제들이 쭉 있어요. 그렇게 해서 개념 완성이 돼 있으면 이제 문항편입니다. 문항 엄청나게 많아요. 적용하는 연습하는 겁니다.
네, 이 문항이나 개념 완성 문항편이나 이런 경우는요, 이 수능 개념을 들은 학생들에게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름방학 때나 이렇게 해서 나 수능 통합사의 문제들을 본격적으로 풀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이 수능 스타트입니다. 전국에서 한 권밖에 없는 교재예요. 수능 통합사의 교재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한 권의 교재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겨울방학 때 개념 1회독하고 그리고 최신 기출에 적용하고 학력평가들을 모의고사, 통합사회 수능 모의고사를 성실하게 풀어가다가 여름방학 때 이 수능 스타트 통합사회 문항을 풀어보는 것까지 이렇게 크게 계획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필 여러분이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 시점에 입시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너무 그렇다. 왜 우리가 바뀌어서 이렇게 새로운 체제를 다시 공부해야 되지? 라고 걱정하고 또 그런 학생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바뀐 수능 체제는 여러분 누군가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모든 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똑같은 조건이죠.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또는 별로인 경우도 있고 또는 별로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굉장히 좋은 결과로 나타날 때도 있어요.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걱정하기보다는 정말 재미있게 공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수형 과목들은 언제나 늘 부담스럽고 어려운 과목이었죠. 통합사회도 역시 과목의 내용이 정말 많고 그리고 어떻게 출제될지 아직은 모르기 때문에 걱정되기는 합니다만 국수형을 하면서 이 사회 과목을 공부할 때만큼은 진짜 재밌고 그리고 성공 경험도 얻고 알아가는 즐거움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EBS에서 진짜 12월 2일 날 오픈하는 이 수능 통합사회 강의를 정말 재미있게 열심히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통합사회만큼은 자신 있고 재미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렇게 쭉 들어주셔서 너무나 고맙고요. 나머지 통합과학 그리고 입시까지 정보 많이 얻으셔서 진짜 성공적인 겨울방학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굿럭 투 유!